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에서는 지난 11월 26일 한 언론 매체가 보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그 직후 이루어진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고위직 공무원 연금만 삭감할 경우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 효과는 거의 미미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안의 경우 퇴직 공무원은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재직 공무원은 낸 만큼 받도록 하는 수지균형 적용을 하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수급구조 적용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정부의 재정부담 절감액은 2080년까지 356조 원, 현행 2037조 원 대비 17.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삭감만으로는 새누리당 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과거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에 또다시 개혁의 부담을 미루게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단체가 주장하는 공적연금 강화는 건전한 국가 재정과 연금 재정이 뒷받침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의 상한을 약 300만 원으로 설정하면 298만 원 정도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설정하면 지금 전체 연금 수급자의 21.2%가 연금액 상한선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중 73.4%가 교육직 공무원입니다. 이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의 상한에 걸리는 수급자가 15%에 불과한 점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동일 직군 내에서 살펴보면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49.5%가 3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이 연금 상한에 걸리게 되는 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11.6%, 경찰과 소방 등 특수직은 4.2%가 연금 상한액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따를 경우 교원의 절반이 대부분의 개혁의 부담을 지고 나머지 직군의 공무원들은 거의 현재의 연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교원에게 엄청난 부담을 강요하는 꼴이며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3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공무원 연금 개편 관련 일반 국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5.1%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 정부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0.2%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는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뱃값 경고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금연정책이 반쪽 금연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담뱃값 경고 그림 게시를 포함한 예산부수 법안의 통과를 원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비가격 정책을 제외하고 가격 정책만을 포함한 예산부수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금연정책의 핵심인 담뱃값 경고 그림 부착 방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격정책의 금연정책의 상대적 기여도가 36.5%로 가장 높았지만 금연 홍보정책도 30.6%로 매우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가 밝힌 바 있는 2020년 남성 흡연율
29% 달성 역시 가격 인상과 함께 경고 그림 등 비가격 정책을 동반했을 경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더해 경고 그림 의무화 조항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어렵습니다. 국민 건강을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세계보건기구 담배 규제 기본 협약 11조에 따라 회원국의 담뱃값 포장과 라벨 규제의 도입 및 강화가 촉구되고 있고 이미 176개 회원국의 40%에 달하는 70개국이 경고 그림을 도입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1991년에 담배와 수리 광고의 제한을 강화하는 비가격 정책인 에빈로의 실행으로 담배 소비량이 완만하게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주저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격 정책은 예산과 관련이 없어 예산 부수 법안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도 야당이 이 경고 그림 도입의 시급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담배 규제 기본 협약 13조에 따라 각 당사자국은 협약 기준 5년 이내에 담배 광고 등의 포괄적 금지 조치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 2005년에 이를 비준한 상황으로 10년이 다 돼갑니다. 결국 경고 그림 도입이 빠진 담뱃값 인상으로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 여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담뱃값을 올리면서 비가격 정책에 무관심한 자세야말로 국회가 국민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세수 증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이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한 경고 그림 부착 관련 법률안 심의에 동참하여 국민의 건강법 확보를 위한 금연 대책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월 9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핵심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중점 법안의 처리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들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이에 협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마련된 경제 활성화 법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3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법,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집은 팔리지 않고 전셋값은 높고 월세와 대출이자 때문에 온 국민이 어려워하는 작금의 현실에 눈을 돌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동산 규제는 가감히 풀어주는 것이 민생을 돕는 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 재건축 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부동산 3법의 심의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외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제정 역시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동포의 인권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오명이 국회에 씌워지지 않도록 협력하여 법안 제정에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간 크게 쟁점이 없는 법률안이라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른 요구사항과 연계시키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적 구습에서 탈피하여 여야 합의의 운영 정신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많은 법안들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심하여 정기국회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 중입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로서 지적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직무 적합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도 줘 온 국민이 이를 토대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검증하기도 전에 미리 부적격 결론을 내어놓고서는 후보자의 결함을 침소봉대하여 인사청문회를 현 정권에 대한 봉쇄수단으로 몰고 가는 구태를 버리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국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여야가 합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눠드린 자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 직군별, 일반직, 특수직, 그 다음에 교원직들의 공무원 연금 수령의 분포를 표로서 함께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